저는 AP투자연구소에 재직 중인 이호수 전문가라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오늘 병원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은 내일부터 방송에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전일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3.94%, 나스닥이 5.16%, S&P 500이 4.32%, 미국의 3대 증시 모두 급락하는 하루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6.1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달러 지수와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감소하였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 중심에 지금 무슨 내용이 있는 거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8월 CPI가 공개가 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년 대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았을 때 8.3% 상승이 나왔는데, 기존적으로 8.5% 상승해서 0.2% 꺾인 수치가 발표되었어요. 근데 시장의 예측치는 여기도 8.1%라고 나와 있고 8.0%에서 8.1%가 시장의 예상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 우리의 예상을 엇나갔다라는 내용이 증시가 크게 빠진 내용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3개월 연속 빠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더욱더 빠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었고, 국내 증시도 어제 그 거래대금이 꽤나 실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이 내용들도 결국 뭐였겠어요? CPI가 꺾일 것이다, 물가 고점을 찍고 인플레이션 둔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물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이게 아니었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였다라는 내용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내용이 뭐겠냐, 제가 7월 베어마켓 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베어마켓 랠리 자체가 나온 이유는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 폭이 점차 완화될 수 있겠다, 매파적인 연준의 행보가 점차 꺾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라는 내용이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밝힌 바가 없다 라는 거였고, 8월 잭슨홀 연설 당시 연준 파월 의장과 주요 이사, 총재들이 연준의 매파적인 긴축을 고려하고 있다, 꾸준히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상승분을 대거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아직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은 없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꾸준히 있는 상황이다, 오늘자의 반등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 라는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오늘 바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결과를 보고 무언가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워도 절대적으로 늦지 않아요. 시장의 예측만 가지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봐야 될 지표가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자, 보시면은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전 5.9%, 예측치 6.1%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6.3%가 나왔죠.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률이 0.3%였는데 0.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전월 대비치를 모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건 뭐냐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시킨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근데 연준에서 지난 발언들을 봤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실질적으로 너무 시장의 예상과 다른 수치가 발표되다 보니까 매파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CPI 발표된 품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5.0% 하락, 그리고 에너지의 유가, 가솔린도 전월 대비 10.6%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항공, 중고차 모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4개의 공통점이 뭐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견인하던 품목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너지와 가솔린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항공도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 4개가 그럼 하락 전환을 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겠느냐. 자, 천연가스. 일단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 내용 살펴볼 수 있겠고요. 전기 또한 상승했습니다. 전기 상승했고요. 식품 상승했어요. 필수적인 계란 같은 식자재들 상승했고요. 주거 비용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이죠. 의식주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고정적인 지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번 상승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주거 비용의 경우 부동산 시장은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서 향후 하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집값과 임대 비용에 괴리감이 생기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는 향후 소비 둔화 가능성이 여겨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 우려감이 깊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경기 침체를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다시금 야기되면서 시장의 우려감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천만다행이에요. 많은 분들이 현금화를 해두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이제 VIP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지난 몇 개월간 저희 방송을 보고 김영재 소장님의 투자 전략을 보고 현금화 하시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의심이 가신 분들도 많으셨고. 근데 이제 지금 증시의 수순, 증시에 흘러가는 방향들을 보면은 정말 다행이었다.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대부분 뭐 50%, 70%, 많으면 100% 현금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매수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기서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 뭐겠냐. 지난 3, 4개월간 차곡차곡 쌓아온 현금을 분명히 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증시의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상승의 폭도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증시의 하락의 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큰 기회를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진 한 분기 동안 3개월 동안 현금화하고 기다려라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간 놀고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할 거는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겠죠. 단순하게 노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지금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을 추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 증시 하락이 끝난 이후 차분히 돈 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겠다. 그리고 시장도 지금으로서 오늘 증시는 분명한 하락세가 예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돈 벌 시장이 오기까지 지금 버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2차전지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2차전지 관련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VIP 회원님들은 매수를 슬슬 준비를 해주세요. 오후 매매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움직일 때가 슬슬 되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직접 선별하신 종목 진입할 예정이니까 메시지 오후 중에 발송될 메시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큰 만큼 큰 기회가 오고요.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잡습니다. 개장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올라오다 보니까 채권 출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이고요. 제주은행 어떻게 되지? 제주은행 VI, 푸른저축은행 도 VI. 와 바로 떨어지네. 시초가 지났죠 이러면. 그리고 품절주 또한 다시금 좀 올라옵니다. 신라섬유가 9%가량 상승 중. 양지사는 VI. 시장의 현재 상승 종목이 50개입니다. 52개 상승 중이고요. 하락 종목 2,300개가량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도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뭣도 하지 말고 증시를 차분히 관망하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마이너스 2.65%, 코스닥 마이너스 3.08%입니다. 환율 1394원. 이 정도면 CPI 조작하는 거 아니야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게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들. 아니 CPI가 안 좋게 나온 건 안 좋게 나온 건데 너무 과도하게 빠지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미국 증시 4거래일 동안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이 내용 가지고 올랐어요. 그러면 상승분을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던 내용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승분이 반납이 되는 게 맞는 수순이겠죠. 거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내 증시의 경우 어제 큰 폭으로 올랐어요. 연휴간 이런 호재가 있었는데 국내 증시는 그 흐름을 못 따라갔다 보니까 어제 큰 폭으로 올랐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 폭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의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최근 들어서 꾸준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시장에서 아직 크게 부각을 받지는 않았지만 점차 부각을 받을 가능성, 우려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 뭐냐면 경기 침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지수가 꺾인다라는 기대감이 원체 있었지만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도 결국은 시장의 예상과 엇나가는 물가가 꺾이지 않는 모습들이 어제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CPI가 상승하는 주된 원인들이 결국은 고정 소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가를 잡는다는 거는 고정 소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 말은 뭐냐? 민간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고 관련된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는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내용이겠죠. 수입량도 분명히 줄어들 거고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내용이 다가오고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고요.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유럽 역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이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애초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자체가 2%대였어요. 미국이 8%대인데 한국은 6%대고 중국은 2%대로 좀 다소 완화했어요. 근데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안 보이고 있죠. 금리 인하 정책을 사용하는데도. 근데 중국은 이미 무너진 경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무너진 경기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CPI가 발표된 거에 대해서 한층 더 우리가 증시에서 이거를 맞닥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제가 3일간 연속으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방송을 진행을 하실 예정인데 오늘 하루도 방송 같이 시청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